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마운 악처들 김소운. 아는 이의 댁에 짖을 적마다 모가지에서 풀무소리를 내는 늙은 개 한 마리가 있다. 도시에서 개를 기른다는 것은 집을 지키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들어는 애완용으로 개를 두는 이도 있으니 만상천식정에 걸린 이 노견은 어느으로 보아도 애견용이랄 풍채는 아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개 구실을 하느라고 낯선 사람을 보면 멍멍하고 짖는다는 게 남의 귀에는 구멍난 공에서 바람 빠져나가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개를 겁내는 어린이도 이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픽 하고 웃어버린다. 그저 주어도 가져갈 사람 없는 병신개를 왜 길러야 하나? 넉넉지도 못한 특수의 이런 개는 없애버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그런 충고를 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르는 말이다. 이 병신개가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우고 있는가를 알면 감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못한다. 제 구실도 옳게 못하는 개 한 마리를 몇 해 없이 기르고 있는 어질고 착한 주인 세상에는 수십만 원 가는 종견을 사들여 교배료만으로도 착실한 돈벌이를 하는 이식 애견가도 있다. 그러나 이 개의 임자는 그런 타상과는 인연이 없고 집을 지키자는 실용적인 목적과도 거리가 멀다. 공밥을 먹여가면서 이 무용지물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떼어버리지 못하는 사랑, 인정 그것이다. 그런 착한 마음씨가 아니고서야 누구라 일삼아 이런 개를 기르랴. 이 늙은 개는 문간을 찾아드는 손님들에게 주인의 덕성, 후한 마음씨를 일러주고 깨닫게 해준다. 한솥밥의 대가로는 지나칠 공적이라 할 것이다. 개도 주인도 물론 그런 것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한다고 해서 누구나 될 노릇도 아니다. 그러기에 이 자기 아닌 기브앤테이크는 예기치 않은 데서 인생의 조화 그것과 일치되고 부합된다. 어떤 이에게 이 병신개 이야기를 했더니 반문왈 그런 개를 없애버린다고 다 인정 없는 영악한 주인일까 보냐. 그도 일리 있는 말이다. 주사한 대로 편하게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인정일지도 모른다. 동물 애호나 박애주의의 센티멘탈을 분석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제 나름대로 사랑하는 길수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것과도 별 문제로 여기서는 다만 제 구실 못하는 병신개로도 제 구실 이상의 이런 보수를 주인에게 치르고 있다는 사실만을 얘기했을 뿐이다. 소문난 악체란 것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마누라 크산티페는 악체의 총대격으로 이름이 높고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부인도 그러한 의미로 유명하다. 귀족 출신에다 교양도 있었다는 크산티페는 기질적으로 약간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했을지는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밤낮 거리로 나가 군중들 앞에서 설법이나 하고 다니는 남편 소크라테스가 마음에 탐탁했을 리는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림을 돌볼 줄 모르는 이런 남편이 집안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바라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그 여사가 한바탕 군소리 잔소리로 바가지를 긁다가 그래도 들은 채만 채 딴전을 하고 있는 남편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한 바가지 둘러 씌웠다. 소선생 태연제약 왈 내성병력이 치더니 비가 쏟아지는구나. 그 얘기는 악처 크산티페를 부각시키느라고 자주 인용되는 일화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손해보는 것은 여사요 소크라테스 선생 쪽은 아니다.
하루아침 물 한 바가지 둘러싼 덕분으로 소크라테스 선생은 그 후 2000 몇백 년토록 관후 대두의 이름을 누려왔고, 마누라인 크산티페는 전하에 없는 악체의 표본으로 성명을 떨치게 되었다.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라냐 본제를라와 이름 없는 한역에서 급상 폐렴으로 외롭게 죽었다. 80 노인인 남편으로 하여금 집을 나오게 한 악체라고 해서 그의 부인이 세인의 hir랑과 지탄을 받게 된 연유도 짐작이 안 가는 바는 아니다. 만약에 톨스토이 선생이 대주주 대문학자가 아니고 시정의 가난한 할아버지였던들 주책 없는 늙은이의 망령쯤으로 돌려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없이 인심은 죽은 자에게 관대하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가혹하게 마련이다. 하물며 노대가 톨스토이 선생에 있었으랴. 전하는 바로는 톨스토이의 원고는 워낙 악필이라 부인 하나밖에는 그 글씨를 알아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일설의 당시의 상류계급 풍조로는 남이 알아보기 쉽게 글씨 쓰는 것을 창피스러운 일로 아는 경향이 있었다. 고 한다. 프랑스의 어느 희곡 대사에는 창피하지만 녀석이 알아보도록 써주었지 하는 한 대문이 있다는데,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러시아의 상류층은 프랑스어를 전용하도록까지 그쪽 문화에 쏠려 있었다. 능숙한 문성공도 읽어내지 못하는 유별난 글씨를 홀로 그 부인만이 알아내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인이 남편인 톨스토이를 이해하고 존경했던 증거이기도 하다. 예정의 뒷받침 없이 없는 이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3단 논법으로 해서 톨스토이 부인은 남편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알뜰한 아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같은 대작이 모두 그 부인의 판독과 정서를 거쳐서 책으로 되고 세상에 남겨진 것이고 보면 이 악처설도 억울한 누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크산테페나 톨스토이 부인의 공통된 미덕은 악체라는 누명을 감수함으로써 남편의 덕성을 몇 갑절 더 크게 크로즈업한 그 공덕이다. 살신 성인이란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남편의 덕을 나타내는 미끄럼이 되었다. 악체는 그냥 세상에도 드문 현처들이다.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일본의 마키 이스마 자니 조지 하야시 후보라는 새 필명을 가진 작가가 있었다. 스릴러의 시대소설의 욕조의 신분이 텍사스 무속 같은 엽기 스토리까지 마구 써갈겨 한때 일본 대중 독서계를 석권했다. 이 작가의 문전에 드나드는 잡지사, 신문사 기자들을 응대하는 것은 언제나 그의 부인이었다. 고련히 마감기를 두고 딱딱하고 영악하기로 정평이었다. 선생은 좋은 부인인데 그놈의 부인이 틀렸어. 마키 아스마 부인이라면 어느 기자 없이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는 남편을 마구 혹사해서 적어도 수천만 금을 따돌렸으리라는 소문까지 났다. 그러나 모두 헛소문이었다. 시댁이 짊어진 그에게의 부채를 갚느라고 부인 혼자서 갖은 악명을 둘러쓰고 악정굿됐다는 사실이 40대 중반의 남편인 마키가 급사한 뒤에야 알려졌다. 수천만 금은 고사하고 살던 집안채밖에 남은 자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악처 아닌 이런 고마운 악처도 없다. 착한 아내, 현숙한 부인으로 소문난 가정일수록 남편의 그림자는 희미해진다. 현처 우부를 말하는 줌마가 치안을 태우고 달린다는 문구는 곁에서 부러워하는 제3자의 익살만이 아니다. 줌마를 타고 보면 여간 따위 대장부도 바보 녀석으로 보여버리기 쉽다. 치아는 고사하고 자칫하면 남편은 그 착한 아내의 현숙한 부인의 가해자로 먹혀버리기 일수다.
소문난 악처들은 남편에게 물바가지를 둘러 씌워서 남의 규탄을 받을 망정 남편을 가해자로 몰아넣지는 않는다. 또 하나의 리베이트 악재를 모셔봤다는 마음씨 너그러운 선량한 남편의 주위에는 언제나 동정과 호의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도 판에 박은 정석이다. 이상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문난 악처, 몸소 악체의 낙인이 찍혀가면서 실상은 남편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순교자들을 두고 하는 말, 우둔과 주책, 허영과 무지로 해서 사내를 골탕 먹이는 그런 진짜 악처와는 상관없는 얘기들이다.